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아재입니다. 몇 회 전만 해도 김준하에게 폭행으로 신고까지 당했던 은금실, 팍팍했던 인생에 담비 같았던 오연도를 괴롭히는 김준하를 보일 때마다 지팡이로 두드러 팼었죠. 그런데 그런 은금실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김준하가 자신의 외손주인 걸 안 뒤 그동안 그가 어떤 놈인 줄 잘 알기에 몇 번이고 뿌리치려 했지만 결국 재벌은 걔 못 준다고 그놈의 핏줄 타령이 또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은금실은 언제 김준하와 투닥거렸냐는 듯이 그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은금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딸을 떠나보냈으니 그 그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당연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리움만큼 딸을 찾고 싶었겠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어떤 시청자가 딸을 찾고 싶어하는 은금실을 욕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딸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 은금실이 느낀 고통은 그리워했던 만큼 깊었겠죠. 그러니 에카수녀를 만났을 때 딸기를 찾은 것 마냥 기뻐했던 것도 이해가 갑니다. 물론 에카를 반겼던 만큼 준하를 반가워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생전 본 적 없는 핏줄이 반가웠어도 그렇지 은금실의 태도가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충분한 고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고심한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밀어내는가 싶더니 납골당에서 한번 마주쳤다고 그렇게 애절해질 수가 있나요? 공태경 받아들이는 데는 20년 가까이 걸리신 분이 김준하 받아들이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리는 이 이중성. 적어도 얼마 전에 태경이랑 이인옥에게 그렇게 사과까지 했으면 한두 달은 좀 참다가 만나던지 아니면 혼란스러울 가족들 생각해서 밖에서 만나던지 그냥 냅다 손잡고 집에 들어오는 건 확실히 선을 넘은 거죠. 아무리 뼛속 깊이 그리워하던 딸기의 자식들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결국 이런 은금실의 이중적인 모습이 공태경으로 하여금 파양을 언급하게 만든 겁니다. 물론 공태경의 마음에는 이것 말곤 답이 없다는 생각에 질러버린 소리겠지만 그 안에는 당연히 그동안 봐왔던 은금실에 대한 계산도 들어있었을 겁니다. 할머니가 지난 시간을 반성하는 사과를 내게 했지만 어쨌든 김준하를 받아들일 것이란 생각,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공태경이 은금실을 믿었다면 굳이 파양을 필요로 하지 않았겠죠. 결국 공태경은 은금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파양이란 카드를 꺼낸 겁니다. 자신은 이인옥이 미혼모일 때 낳은 자식, 자신을 친자 입양한 공찬식이 파양을 한다면 공태경은 공씨 집안 사람이 아니니 김준하와는 남남이 되고 족보적인 문제가 싹 해결되니 이인옥이나 오연도 그리고 가족들이 골머리 썩을 일이 없어지는 것. 그런데 이게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공태경이 불쌍한 건 둘째치고 오연도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됐죠. 공태경과 자신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잠수도 타고 이인옥과 다투기도 하면서 힘들게 며느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쉽게 나 가족 안 해 할 거였으면 진즉에 이랬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태경 피해 도망가기 전에 그가 가족을 버렸으면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연두는 절대 공태경의 파양을 승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과연 공태경의 파양 없이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지 아마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알고 봤더니 김준하가 진짜 손자가 아닐 경우, 그러니까 김준하가 은금실의 손자는 맞는데 핏줄은 아닌 거죠. 이 예상이 가장 신빙성이 높고 많은 분들이 호응하는 이유는 처음 에카가 김준하에게 가족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할 때의 반응 때문일 겁니다. 에카는 은금실과의 만남 이후 김준하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엄마의 가족을 찾았다 말했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김준하의 반응도 이상했고 소식을 전하는 에카의 모습도 이상했습니다. 에카는 뭔가 외할머니를 찾았음에도 김준하에게 어려운 얘기를 꺼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고 김준하는 그런 에카의 얘기에 엄마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왜 만나? 라며 화를 냈죠. 확실히 상식적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김준하 성격이 워낙 화도 많고 꼴통이라 혹여 누나처럼 돈이나 뜯어가는 군 식구가 늘어날까 화를 낸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저 엄마도 없는데
라는 말이 굉장히 거슬립니다. 외할머니를 만나는데 왜 굳이 엄마가 있어야 할까? 떠오르는 답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엄마가 있다면 외할머니가 되지만 없다면 남이 되는 관계. 그러니까 저 대사 속에 답이 들어있는 거죠. 김준하와 은금실이 핏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에카도 김준하에게 어렵게 말을 꺼낸 것 아닐까요? 김준하 말대로 그는 엄마 없인 은금실의 손자라 부르기 애매하니 김준하의 의사를 존중했던 거죠. 굳이 친손자가 아닌데 만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잘 생각해보면 작가가 왜 이런 그림을 그린 건지 이해가 됩니다. 극막판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라고 생각했겠죠. 에카와 준하가 남매인 걸 먼저 보여준 뒤 에카와 은금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한 방의 핏줄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 준하와 은금실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당연히 핏줄로 인식되는 거죠. 그럼 이런 구체하고 복잡한 방법을 왜 썼느냐? 제 생각엔 이런 구도로 극을 끌고 나가면 마무리 짓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3, 4회 갈등 구조로 끌고 가다가 마지막쯤 에카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그럼 김준하는 하늘이와 연두를 뺏기 위해 진짜 핏줄인 척 사람들을 속인 것이 들통나 나락을 가고 은금실은 다시 한번 그놈의 핏줄 타령으로 가족들에게 이기적으로 군 것을 용서 빌게 될 겁니다. 그럼 연두와 태경이 다시 한번 그런 은금실을 용서하며 하하호호 끝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김준하는 입양아 혹은 딸기가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맞을 듯 싶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말이 되니까요. 만약 에카에 이어 김준하도 찐손자라면 이땐 진짜 태경이 파양 말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태경이가 파양을 당한다면 그건 진짜 생각도 하기 싫네요. 두 번째로 태경이 파양 없이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장세진의 오바입니다. 이미 장세진은 김준하가 은금실의 외손자인 걸 알게 된 뒤 김준하를 버렸던 날에 대한 후회를 했습니다. 만약 그때 공태경과 결혼하지 않고 쭉 김준하를 만났다면 자동으로 NX그룹의 며느리가 될 뻔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왠지 장세진이 노선을 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태경은 날라갔으니 그냥 두고 김준하를 돕는 척 그에게 다시 접근하는 거죠. 오연도는 절대 공태경과 헤어지지 않을 테니 하늘이만 찾아와서 자신과 결혼하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준하 머릿속에는 하늘이와 연두는 한 세트입니다. 하늘이만 데려오는 건 김준하 계획에 없죠. 공태경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둘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장세진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김준하를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럼 그 이후 장세진은 어떻게 될까요? 지 욕심 때문에 부모님 이혼시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다녔는데 남은 건 공태경네 집에서 원수로 찍혀 잘 다니던 회사에서 잘려 한편 먹었던 김준하는 오연두에게 미쳐있어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결국 공태경에게 그랬던 것처럼 김준하에게도 어차피 못 갖는 거 깽판이라도 치겠죠. 김준하가 사실 은금실의 찐손자가 아니란 사실을 장세진이 터뜨리며 자폭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둘 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천벌을 받고 끝나는 거죠. 과연 장세진과 김준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재TV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